자, 제가 일단 다시 PC 접속을 했는데요. PC에 있는 이 자료들은 지금 아직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이제 여기 라인 작업해 주는 거하고 클리핑 마스크만 해 주면 여러분들이 요 두 개에 대한 과제는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라인은 음 지난번에 요거 두께를 5로 했던 것 같아요. 자, 두께 5로 해서 5로 했더니 각이 대략 맞죠? 자, 이제 그러면 둥근 각을 5로 한 상태에서 형태를 잡아주고, 자, 요건 제가 일단 테두리로 먼저 남겨둘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요거를 옆으로 보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라디언트 컬러는 요건 좀 다른 버전이라서 그라디언트의 컬러가 여기 이제 지금 상위 버전은 이 컬러를 클릭해 가지고 이 부분에 스포이드가 있어서 바로 추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불편해졌어요. 여기 과거 버전은. 과거 버전은 내가 만약에 이 부분에 컬러를 지정을 하겠다. 일단 먼저 각도를 90으로 잡아주고요. 마이너스 90. 이 부분의 컬러는 내가 컬러를 여기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CMYK로 잡아주고, 뭐, 일단 임의로 해볼게요. 임의로. 그리고 끝에 있는 부분도 CMYK로 잡아주고, 임의의 컬러로 잡아볼게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지금이야 스포이드로 찍으면 되지만 내가 과거 버전에서 이 색을 모른다라고 할 때는요. 값을 알아야 돼요, 값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면은 이 끝부분의 컬러를 추출을 했으면 이 지금 값 있죠, 값. 근데 물론 여기는 이게 지금 비트맵 방식이고 RGB 컬러이기 때문에 이 값이 막 55.35 이렇게 나오는데 이럴 때는 그냥 55로 작업을 해주고 얘는 0이고 이거는 14 아니면 15로 해서 값을 잡아서 해줘야 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끝부분에 있는 컬러는 얘가 55고 얘가 14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지만 색을 유사하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버전이 다르니까 참고만 해주고요. 라인 한번 해볼게요. 라인. 자, 라인은요. 여기 있는 거는 사각형 면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에서 두께로 잡아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편하게 일단은 사각형 면으로 해주고요. 이 사각형 면의 컬러는 일단 화이트로 잡아볼게요. 컬러를 화이트로 잡아주고 그라디언트가 아닌 단색. 단색으로 잡아주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부분은요. 복사를 할 거라서 자 Alt키 누르고 내려줄 거예요. 내리면서 같은 줄로 내려주고요. 나머지는 컨트롤 D 눌러서 그대로 진행한 상황대로 복제를 좀 해 줄게요. 근데 아무래도 손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내려준 이 간격이 아주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상태에서 같이 한꺼번에 쪼끔 이동해서 간격을 맞춰 줄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다 맞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거를 그룹화 시켜 주고 그리고 인제 이거를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패스파인더에서 아예 하나로 합칠게요. 하나로 합칠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 투명도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로도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블렌딩 모드로도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 뭐 오버레이 같은 경우도 약간의 스크린과 그다음에 멀티플라이의 중간 정도가 오버레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야 뭐 이걸 내가 만약에 그냥 노멀이면 투명도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투명도의 느낌을 뭐 한 50 정도로 잡아 볼까요? 50 으로 했더니 대략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거를 50 으로 해줄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이제 글자도 작업을 다 해주고 이 라인도 작업이 다 됐으면 나머지는 뭘로 해줄 거냐면 나머지는 지난번에 알려줬던 그 클리핑 마스크로 나머지 테두리에 대한 정리를 해줄게요. 자, 모든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자, 가장 마지막에 내가 테두리 정리를 해줄 부분을 가장 위에 레이어에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자, 여기서 내가 테두리만 좀 볼게요. 자, 이 테두리는 가장 내가 겉에 넣어주고 싶은 부분에 넣어준 상태에서 모든 레이어 선택을 해준 이후에 클리핑 마스크 적용을 해줘요. 그러면 마지막에 넣어준 그 라인은 정리를 해주는 부분에 사용이 되는 거지 그 라인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자, 이거 풀어주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클리핑 마스크를 다시 풀어줄 수가 있고요. 음. 자, 아까처럼 다시 클리핑 마스크 묶어주려면은 모든 레이어 선택해주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클리핑 마스크로 다시 묶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 하나 작업을 해주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둥근 사각형으로 형태를 잡아주고 컬러는 추출을 바로 할게요. 라인은 여기 잡아줬던 것처럼 이 라인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위로 올려야 되겠죠? 맨 위로. 여기서 이 라인은 제가 라인으로 활용할 거라 가지고 내가 라인으로 활용을 해줄 때는 보통 중간 정도에 배치를 해주고 테두리의 두께를 잡아줘요. 그리고 테두리를 면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죠. 패스를 아웃라인 스트로크해서 면으로 바꿔주고 이 상태에서 하나 만들고 컨트롤 D 눌러서 세 개를 만들었어요. 자, 이 세 개는 제가 같은 위치로 이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컬러를 자, 이 부분은 자, 컬러를 추출을 해 볼게요. 근데 이것도 은근히 까다로운 게요. 흰색이 겹치는 부분 추출하면 안 되고 흰색이 지나가지 않은 부분을 추출을 해 줘야지만 그 컬러가 들어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흰색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 이것도 흰색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추출을 먼저 해 주고 여기서는 겹침의 느낌은 지난번에 했었던 오륜기 방법으로 여러분들 겹침을 먼저 작업을 해 주고 먼저 해 볼까요? 자, 요거는 패스파인더에서 면을 나눠 줬죠. 자, 분리를 해 주고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은 그룹을 풀어서 추출해 주고 지난번에 오륜기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작업이 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 끊어져 있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합쳐 달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합쳐서 끊어진 부분이 없도록 해 주고, 자 요렇게 해 주고 나머지는 그룹으로 묶어 줄게요. 위치는 최종 다 잡아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다시 잡아 줄 건데, 겹치는 느낌 다시 볼게요. 겹치는 느낌. 자 여기서는 이 선이 앞으로 와요, 앞으로. 앞으로 오는데 중요한 건 여긴 지금 밝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의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블렌딩 모드로 한번 해 볼게요. 블렌딩 모드로 했을 때 오버레이의 느낌. 자 오버레이로 했더니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하게 된 것 같거든요. 다른 것도 한번 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다큰도 있고, 다크는 너무 다 투명해져서 아니고,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되는 게, 멀티플라이는 화이트가 다 투명으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멀티플라이는 화이트가 투명, 그다음에 스크린은 블랙이 투명하게 돼서 이 두 가지는 아니에요. 컬러 본도 지금 해 보니까 안 되고, 라이트는 너무 밝아요. 스크린은 당연히 안 되고, 컬러 닷지도 적용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했던 오버레이가 거의 유사하고요. 소프트 라이트로 했더니 소프트 라이트도 비슷한데 중요한 건 여기 흰색이 너무 투명해져 가지고 하드 라이트는 또 투명해지는 부분이 또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버레이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버레이로 해 주는데, 이 부분이 흰색이 아니고 살짝 옐로우를 약간 넣어 볼까요? 아니면 추출을 요 색으로 해 주고 아까처럼 똑같이 오버레이로 그렇게 해 주면 될 것 같네요. 흰색이 아니고 색을 좀 바꿔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컨트롤 Z. 흰색으로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흰색 말고 혹시 '내가 그 부분을 좀 찾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해 볼게요. 글자에 뒤에 살짝 그림자가 좀 보여지는 느낌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일단 대략 위치만 잡아 볼게요. 자 여기서 어떤 느낌인지 보려면 일단 글자를 먼저 화이트로 바꿔 주고, 그리고 나서 뒤에 살짝 약간의 음영이 있거든요. 이제 그 음영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긴 하겠지만 아주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펙트에서 스타일즈에 그림자를 주되 이 그림자를 되게 연하게 넣어 줄 거예요. 일단 이 떨어지는 거리는요 되게 짧게. 그럼 뭐 0.2 정도, 아까 0.2 정도. 그리고 블러도 되게 짧게 뭐 0.5 정도. 그리고 투명도도 굉장히 약하게 한 25%. 그럼 되게 연한데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그림자거든요. 더 연하게 해 볼까요? 한 15%? 블러도 더 짧게 한 0.3 해 주면 되게 은은하게 들어가서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느낌으로 해 주면 돼요. 여기 지금 보면은 살짝 들어가 있죠. 고런 느낌으로 작업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글자를 얹혀서 살짝 흰색이지만 그 음영 때문에 아주 연하게 티가 나도록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작업은 완료를 해 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 중에 원하는 걸로 해 주고 뭐 위에 것을 할 사람들은 여기를 자기 이름으로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하다가 정 안 되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저한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저장을 따로 해 놓을게요. 작업할 땐 여러분 이름하고 학과 학번 적어 주면 되고요. AI로 다른 이름 저장을 해 둘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요거 작업을 진행하는 거를 좀 보여줬고요. 인제 챕터 1은 전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챕터 두 번째 거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인제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적인 건 다 끝났다라고 봐요. 자 인제 그러면 자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들 타이포그래피와 관련한 거를 좀 여러분들 얘기를 해 주고 싶은데요. 자 타이포그래픽의 정의에 대해서 일단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보여져요. 타이포그래픽은 뭐 문자를 가지고 어떤 그 이미지의 컨셉, 뉘앙스를 풍겨주는 이미지의 컨셉으로 글자만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그래픽적인 요소로서 어떤 그런 컨셉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장르를 얘기를 해 주는데 타이포그래피의 뭐 기본적인 폰트는 일단 고딕과 명조를 가지고 작업을 해 줘요. 근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타이포를 가지고 그래픽적인 요소로서의 어떤 컨셉을 표현한다라고 할 때 사용해 주는 툴은 포토샵과 일러스트 툴을 많이 사용을 해 주고 특히 일러스트로 벡터 방식의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어 줘요. 지금 보여지는 거는 인제 숫자 8이 보여지고 요런 작업들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작업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컨셉은 뭐 인제 이 작가의 의도에 뭐 어떤 생명력이라든가 뭐 식물이지만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 뭐 이게 8이 8월일 수도 있는 거고 뭐 8 년일 수도 있는 거고 8 일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에 작가의 의도에 대한 컨셉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숫자 8 타이포 글자를 가지고 그래픽적인 요소로서 표현이 된 작품이에요. 자 이 타이포그래픽에서는 뭐 재료에 제한은 없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알파벳 B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알파벳 B를 모래로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처럼 어떤 실 이런 라인 같은 거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여지는 이 B라는 의미가 지금 여기에서 뭐 어떤 컨셉에서의 일치만 되면은 뭐 재료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사실 타이포그래픽의 대표적인 스타일은 사실 요런 부분들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글자가 요렇게 막 뭔가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의 형태로 라인으로 작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런 문단 안에 작업이 되어 있죠. 요런 작업들은요. 일러스트에서 아주 활용이 많이 되어지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인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우리 지금 카페에 보면 일러스트 챕터 안에 타이포그래픽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예제가 따로 있는데 자 타이포그래피 정의를 보면서 일단 한번 볼까요? 자 타이포그래피는 타입이라는 글자 그다음에 인제 그래피라는 인제 이 단어의 합성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타이포그래피는 과거에는 일단 환 활판 인쇄술을 의미를 했기 때문에 활판 그 글자를 찍어 줄 수 있는 판에 관련한 걸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찍어 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기능보다는 미적인 면에서의 효율적인 기술이나 학문으로 얘기를 해 줘요. 신비성이 있는 음 타입을 가지고 신비성이 있는 그래픽적인 표현. 자 문자를 이용한 디자인으로 간격, 크기, 색상, 터치 등의 다양한 변화에 의해서 가독성이나 판독성 등을 높이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글자를 가지고 글자의 뭐 크기, 색상 이런 것도 있지만 글자 사이의 간격, 조절, 여백 등을 활용을 해서 또 그래픽적인 스타일로 표현해 주기도 해요.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면을 아름답고
또 내용이 충실히 전달되도록 해 주는 건데 뭐 친밀성을 강조해서 그래픽 작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타이포그래픽 작업을 주로 일러스트에서 많이 해 주고 여기에 움직임이 들어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션 타이포그래픽이라고 하죠. 모션 타이포그래픽은 이따가 샘플로 제가 좀 보여줄게요. 자 요런 작업을 해 주는데 사실 이런 작업들은 어떤 인제 기능이 있냐면 일러스트에서 자 요 파일은 닫고요.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한번 볼게요. 제가 A4로 가로 타입으로 자 일러스트에 보면은 요렇게 라인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라인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거는 사실 패스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패스로 만들어진 건데 내가 이런 라인 위에다가 글자를 얹혀 주겠다라고 할 때는 자 글자를 가지고 자 글자가 바깥에 있을 때는 여기서 바로 글자가 씌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글자가요. 라인 위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글자의 커서 모양이 바뀌어져요. 이렇게 보면 라인 위에 올라갔더니 점선처럼 보여지죠. 자 점선처럼 보여지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고 내가 어떤 글자들을 막 마구마구 써 줬어요. 그러면 이 글자를 가지고 라인 위에 얹힐 수가 있는데 글자를 다 완성한 이후에 선택 툴로 이렇게 해지를 해 보면은 라인은 없어지고 글자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요런 작업들은 일러스트에 패스를 가지고 작업을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는 자유롭게 드로잉이 되어 있죠. 그러면 자유롭게 드로잉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자유로운 드로잉은 내가 여기서 패스를 만들어서 응용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패스를 가지고 응용할 때는 "이게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패스의 라인이 이런 부분에 꺾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손으로 내가 뭐 타블렛이라고 하는 펜 마우스를 가지고 작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런 브러쉬를 갖고 내가 뭔가 자유롭게 드로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라인 위에다가 글자를 얹혀서 자유롭게 드로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같이 보여주는 거는 이런 라인들은 일러스트에서 라인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고 라인 위에다가 인제 글자를 맞춰 준 건데 또 중요한 건 폰트 선택이 되게 중요하겠죠, 폰트의 선택.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면으로 나눠진 거는요. 내가 인제 어떤 면을 뭐 오각형이라는 형태를 내가 패스로 그려 줬어요. 그러면 '나는 이 글자를 이 면 안에 넣어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자 타입이 바깥에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라인 위에 올라갈 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면 안에 들어갈 때. 자 면 안에 들어갈 때는요.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이렇게 테두리가 둥근 모양으로 잡혀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내가 이 안에다가 글자를 써 줘요. 그럼 이 글자는요. 이 면 안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에 클릭해 주면은 이런 형태로 남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작업들은 타이포그래피의 스타일이 대표적인 게 이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일러스트에서 주로 작업을 많이 해 줘요, 일러스트에서. 또 이런 스타일의 대표적인 게 요렇게 보여지는 타이포그래픽의 스타일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글자를 하나하나 문장을 만들어 주고 글자를 그림으로 깨서 그룹화 다시 풀어서 글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뭉침의 효과라든가 요런 작업들을 뭐 해서 이런 페이지의 느낌을 보여주는데 학교에서 타이포그래피란 과목이 따로 있고 이런 과목의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해 줬을 거예요, 디자인 전공한 학생들은. 지금 다른 학과 학생들은 이런 걸 보면 생소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르를 우리가 타이포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해 주고 대표적으로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많이 활용을 해 줘요. 아까 얘기했듯이 타이포그래픽은 뭐 어떤 재료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이렇게 내가 종이의 느낌을 겹침으로 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그래픽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정말 수작업으로 아날로그적인 작업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라는 글자가 보여지는데요. 자 이런 글자의 표현은 사실 이미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지금 보면은 뭔가 잉크의 번짐 A라는 글자는 타이포로 작업을 해준 이후에 그리고 뭔가 이런 번짐 효과. 근데 이게 정말 수동으로 잉크를 떨어뜨려서 번짐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포토샵이나 이런 툴에서 이런 작업에 이펙트를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디테일한 표현들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이 작품을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온도감, 그럼 따뜻한 거보다는 약간 차가움이 느껴지고, 뭐 장르를 따진다라고 하면은 뭔가 로맨스나 코미디보다는 뭔가 스릴러라든가 뭔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좀 더 진지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요런 인제 글자의 컬러, 그다음에 분위기를 봤을 때 여기에 느껴지는 온도감이나 어떤 분위기, 컨셉 같은 걸 여러분들이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 만들어진 타이포그래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인제 뉴욕에서 유학 시절에 타이포그래픽 졸업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담배를 피러 밖에 나갔다고 해요. 근데 인제 밤이어서 배경이 되게 검은 분위기의 인제 그런 인제 야외에서 내가 담배를 피는데 그 담배 연기가 되게 멋있게 느껴졌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떠올랐던 상상이, 아, 인제 공학 프로그래밍 전공하는 학생하고 연계해서 내가 타이핑을 치면은 타이핑을 칠 때마다 글자가 퐁퐁퐁 올라오면서 싹 사라지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되게 뭔가 카리스마 있는 음악을 넣어서 글자가 사라지게 하면서 그런 인터랙션 작품들을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뭐 그런 작품들이 인제 뭐 뭔가 융합적인 느낌에서 인터랙션 작품들이 많이 보여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패턴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이런 표현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되게 예술적이죠. 이런 거는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스타일이고요. 이런 아주 선율, 피아노 선율이 느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라인들을 작업을 잘 해 줘야 되겠고 글자를 잘 나눠 줘야 되겠죠. 되게 잘 돼 있는 작업이에요, 타이포그래픽 작업으로. 제가 만약에 이런 글자를 만들 땐 사실은 먼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작업이 돼야 되겠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요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 줬어요. 그러면 내가 연필로 스케치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연필로 스케치한 거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투시가 안 들어가게 사진을 찍거나 해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 위에다가 패스 작업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뭐 고렇게 작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아예 글자로만 작업을 해서 나중에 이런 작업들을 부드럽게 연결해서 작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인제 곧 12월 월이 오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텐데 크리스마스라는 글자의 느낌을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연결을 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크리스마스 타이포그래피를 연출을 해 줬어요. 별거 아닌 거지만 Y라는 글자를 약간 시계 초침으로 응용을 해 가지고 시간이라는 거를 표현해 줬고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막 케첩, 치즈, 뭐 버거, 베이컨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료들을 글자로 표현해 줬어요. 나이키도 광고에서 이 타이포그래픽을 굉장히 많이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죠. 운동화 끈에서 나이키라는 글자를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란 글자를 운동화 끈에, 뭐 아무래도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이런 이렇게 러닝 뭔가 운동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돼 있는 글자와 의미로 타이포그래픽을 응용을 해 줬어요. 내가 이 편지 내용을 읽지 못한다라고 해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물론 이 글자의 내용을 몰라도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인제 볼륨감 있게 표현해 줬는데 뭔가 되게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편지인 것 같고 이 편지 내용에 되게 따뜻한 포옹이 느껴지고 되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타이포그래픽으로 이렇게 볼륨감 있는 느낌을 해 줬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이키에서는 이런 히어로의 느낌을 타이포그래피를 활용을 해서 많은 광고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뭐 메이저급의 브랜드들도 다 이 타이포그래픽을 활용한 광고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인제 그러면 아까 움직임이 들어가 있는 게 인제 모션 타이포그래픽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인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글자이지만 이 글자의 폰트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글자 하나하나마다 뭐 두께감, 그다음에 뭐 그리드, 뭐 정렬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이 타이포의 느낌은 아주 많이 달라져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영국 작가의 작품이고 2021년 런던, 그러니까 뭐 한 12년 전 작품인데 너무 깔끔하고 이런 이제 뭐 마무리까지 너무 아주 아름답게 글자를 활용을 해 줬어요. 그 영상에는 항상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툴은 인제 일러스트로 기본적인 소스 작업을 했을 거고 여기에 움직임을 준 거는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해 주고 우리가 인제 매주 월요일 날 애프터 이펙트 작업을 해 주는데 이런 작업들을 해 줘요. 모션 타이포그래픽 작업을 되게 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냥 문장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로 단순하게 나오지만 이 문장이 또 드래그 됐을 때의 느낌, 그리고 이 문장들이 또 줄이 바뀌었을 때, 줄이 바뀐 이후에 어떤 부분은 뭐 약간의 볼륨감, 그리고 어떤 부분도 글자가 또 클 때, 또 이 글자에서 응용이 돼 갖고 어떤 이미지화가 됐을 때 이게 피아노처럼 연출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디어가 있는 어떤 뭐 전구의 느낌으로 응용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항상 영상은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 하이라이트는 영상의 한 3분의 2 정도 지점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이 3분의 2 정도 지점에서 이 글자를 표현해 주는 여러 가지 문장, 다른 폰트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져요.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제 하나로 합쳐진 상태에서도 여기는 이미지가 없이 글자로만 표현이 되지만 굉장히 꽉 차 있는 느낌이 들고 또 이 글자가 어떤 그리드에서 다른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글자에서 또 테두리가 들어가면 또 다른 느낌. 맨 마지막에는 인제 글자의 문장이 바뀌어지면서 다른 의미로 보여지는데 너무 아름다운 이미지죠. 글자밖에 없지만 굉장히 꽉 차 있고 되게 표현력이 좋아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타이포그래픽 영상이에요.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록은 중